제 물건이 인기가 많았어요. 왜 인기가 많았냐면은 사실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주변이 다 매매밖에 없었고 월세 자체가 없어서 일주일에 엄청 문의가 많이 왔는데 이분이 제일 첫 번째 이제 문의를 줬기 때문에 저는 이분과 내 기준대로 한 거네. 약속을 해서 안 된다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도 약속을 하고 어겼어요, 시간이. 그래도 저는 이제 신의를 지키겠다고 믿고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믿음을 믿기보다는 개고장을 집 안에 붙이는 법원도 있고 문 밖에다 붙이는 법원도 있는데, 선생님이 진행했던 법원은 문 밖에다가 개고장을 붙여서 강제로 개문은 하지 않았네. 네, 맞아요. 사실 개고하면서 강제로 개문했을 때 효과가 또 있는 건데, 저는 그걸 기대하고 그러니까. 한 건데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일주일 뒤에 진짜 실제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입금을 하면 날짜를 잡아주고 강제 집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집행은 한두 주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이제 또 변수가 생기나? 집행관님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집행하는 것까지는 하나밖에 단계가 남지 않은 거니까. 맞아요. 또 선생님 지금까지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잘 해결될 수밖에 없어. 다 왔으니까. 네, 맞아요. 집행을 하든 집행을 하지 않든 둘 다 우리한테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물건을 하는데 명도 소송까지 가서 강제 집행을 앞둔 사람은 교육을 3년 정도 하면서 선생님밖에 못 봤거든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임대사업을 생각하는 월세 현금 흐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어쩌면 가장 큰 두려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저는 분명히 선생님도 배운 게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신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전에 했던 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에선 시간 약속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되도록이면 저는 시간 약속, 그런 약속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제 물건이 인기가 많았어요. 맞아. 수레도 잘 해놨었잖아. 네, 왜 인기가 많았냐면은 사실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주변이 다 매매밖에 없었고 월세 자체가 없어서 있어도 전세였을 거니까. 네, 그래서 운이 좋게 일주일에 엄청 문의가 많이 왔는데 이분이 제일 첫 번째 이제 문의를 줬기 때문에 저는 이분과 내 기준대로 한 거네. 약속을 해서 안 된다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도 약속을 하고 어겼어요, 시간이. 그래도 저는 이제 신의를 지키겠다고 믿고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믿음을 믿기보다는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보증금을 안 준다? 그럼 계약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그때 세입자를 받냐 마냐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냐면, 부동산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게 사람을 쉽게 믿었다가 내가 손해를 본다, 뭐 손해일 수도 있지.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접근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특히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하는 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날까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약 파기한 거니까 나는 다음 사람을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또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 사람이 약속 안 지켰으면 당연히 계약 파기니까 넘어가는 게 되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직거래 하면서도 뭐 집 계약하겠다 해놓고 파기하는 사람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가계약금도 받아야 되고, 뭐 본인의 사정 때문에 돌려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종종 하시는데, 이거 원칙대로 하는 게 맞고, 나도 거기에서 손해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원칙대로 하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약간 각박해진 느낌도 뭐 없지 않아 있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걸 제가 왜 말했냐면 사실 저는 영업적인 것 때문에 이런 걸 했던 것도 있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것도 있었는데, 맞아. 분명히 착하신 분도 있고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안 해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요거 진행을 하면서,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소송까지 가면서 요 조그만 거에 월세 받으려고 뭐하러 했나 끝내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또 첫 번째 물건에서 그런 분을 만났으니까. 근데 이 경험만 이제 잘 넘어가고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선생님도 투자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를 하는데 어떤 세입자를 만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의무는 뭐냐면 이 경험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험 때문에 원칙이 더 세워진 것 같아요. 맞아. 네. 세입자 이렇게 연락 오고 했을 때 네. 이렇게 남이 얘기하는 거 말고 이제 사실 내 기준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 원칙이 말씀하신 대로 더 단단해졌을 거라고 되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경험을 꼭 이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불편할 수도 있었던 얘기 한번 여쭤봤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 선생님이 아까 인터뷰를 하면서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선생님도 질문 받는 거를 누구보다 되게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선생님 나이대에 비해서 꽤 높은 수입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못 봤어요. 사실 그 정도 일을 하면서 블로그로 글을 써서 돈을 버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월 1,000만 원 이상을 보통 버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 제 와이프도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막 공개를 좀 해주셨을 때 그거 이상일 때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자는 뭐예요? 돈을 많이 잘 벌고 있는데 그런데도 유튜브까지 해 이제. 네.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사실 모든 거는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내 뭐예요? 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 이상의 가치는 이제 세상을 바꾸고 싶다. 뭐 예를 들면은 빌 게이츠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아이폰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그런 게 저는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이바지 되는 사람. 그게 뭐 작은 거라도 상관이 없죠.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네, 뭐 예를 들면 누군가에겐 집이 필요한데 집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것 또한 저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맞네요. 그러면서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부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 돈을 벌면 부자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좀 그래요. 뭐 남들이 볼 땐 모르겠어도 사실 불안해요.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저번 달엔 적자예요. 편차가 사실 너무 네. 컸어요.